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 흑백 드라마관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작은 경차 한 대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잡고 계셨죠.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깔끔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흥얼거리며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단풍 든 산과 들판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움이 가득했죠. 아, 이래서 여행이 좋다니까. 회사 일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경차의 작은 사이드 미러를 바라봤습니다. 뒤따라오는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씩 앞지르기를 해갔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여유롭게 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할아버지의 경차는 드디어 목적지인 그랜드 오션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특급 호텔은 웅장한 외관을 자랑했죠. 주차장에는 이미 벤츠, BMW, 포르쉐 같은 고급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차를 주차장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갔죠. 그의 손목에는 눈썰미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고급 시계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에서는 유니폼을 입은 발레 파킹 직원이 손님들의 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차가 도착하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히 모시던 그 직원은 할아버지의 경차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투숙객 전용 주차장인데요. 일반 방문객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 저도 투숙객인데요. 예약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약요? 저희 호텔은 1박에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확인 좀 해보시죠. 말은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저런 경차 타고 오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여길 오나 하는 게 눈빛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는 명품 가방을 든 부유해 보이는 손님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뒤에 도착한 중년 부부가 먼저 체크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프론트 직원은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극진히 대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성함이요? 이강민입니다. 예약 확인되네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은 할아버지의 낡은 지갑에서 꺼낸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손끝으로만 살짝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죠. 스탠다드룸. 1박에 58만 원. 카드 되죠? 네, 카드로 할게요. 할아버지가 카드를 건네자 직원은 그것마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카드가 진짜 될까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결제는 문제없이 승인됐고 직원은 마지못해 룸키를 건넸습니다. 1208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짐 들어드릴까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같은 친절한 말을 건넸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젊은 부부가 할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는 모두 명품이었고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여보, 여기 아무나 오는 호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할아버지 귀에도 들릴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자 젊은 부부가 재빠르게 앞질러 들어갔죠.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12층이요. 할아버지가 말하자 이미 버튼 앞에 서 있던 남편이 대답도 없이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할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죠.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을 때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1208호실을 찾았습니다. 룸키를 찍고 방문을 열자 깔끔하고 아늑한 객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내다보였죠. 할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보자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무례함들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할아버지는 애써 그것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쉬고 난 뒤 할아버지는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는 모습에는 어딘가 모를 품격이 묻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객실 안내 책자를 펼쳐보니 호텔에는 레스토랑, 수영장, 사우나, 그리고 루프탑바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층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할아버지는 오션뷰 레스토랑트라는 간판이 붙은 레스토랑 입구에 섰습니다. 입구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한번 쭉 훑어본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죠. 아니요, 예약은 안 했는데 자리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좌석 배치도를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을 보니 창가 쪽 좋은 자리들은 반 정도가 비어 있었지만 직원은 할아버지를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화장실 근처 주방에서 나는 소음이 들리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죠. 메뉴판을 펼쳐보니 가격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테이크 한 접시가 15만 원, 파스타가 8만 원. 할아버지가 메뉴를 보고 있는데 레스토랑 입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명품 옷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 일행이 들어오고 있었죠. 아까 그 여직원은 얼굴이 환해지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예약하신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응,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말이야. 최고급 와인으로 준비해두게. 네, 물론입니다. 직원은 그들을 극진히 모시며 레스토랑 안쪽 프라이빗한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죠. 잠시 후 웨이터가 할아버지 테이블로 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스테이크 미디움으로 하나, 그리고 레드와인 한 잔 주세요. 와인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웨이터는 마치 경차 타고 온 할아버지가 와인 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조용히 대답했죠. 이 샤또 마고 2015년산으로 주세요. 웨이터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 와인은 한 병에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와인이었으니까요. 정말 그걸로 하시겠습니까? 가격이. 네, 괜찮아요. 웨이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죠. 15분쯤 지났을까요? 웨이터가 와인과 스테이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여전히 불친절했죠. 접시를 테이블에 툭 내려놓고 와인잔도 대충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다시 VIP룸 쪽으로 향하는 웨이터.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와인잔을 들어 향을 맡았죠. 오랜 세월 고급 와인을 즐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아한 동작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저런 비싼 와인을 시키다니 허세 아닐까? 그러니까 경차 타고 왔다면서? 나이 드신 분들 가끔 그러시잖아. 분수에 안 맞게 소비하고. 젊은 커플의 대화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귀에도 선명히 들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와인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을 때 직원은 카드를 받으며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총 38만 원입니다. 네. 카드 결제가 승인되자 직원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미안함의 표시는 전혀 없었죠. 할아버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기 손님? 돌아보니 호텔 유니폼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컨시어지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혹시 이강민 회장님이십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만. 컨시어지 팀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 김성호입니다. 20년 전에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했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신입 때 회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아, 김 팀장. 그때 그 막내였던 성호군?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성호 팀장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죠.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를. 그것도 혼자 경찰을 몰고 오셨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조용히 여행 좀 다니려고. 거창한 거 싫어서 경차 빌려서 왔지. 하지만 회장님, 오늘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직원들 태도가. 김성호 팀장은 말을 흐렸지만 할아버지는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괜찮아. 나도 이제 평범한 노인이잖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호 팀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회장님, 내일 조식은 제가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편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서 온 거야. 하지만, 괜찮아, 성욱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기쁘네. 내일 시간 되면 차나 한잔 하세. 할아버지는 김성호 팀장의 어깨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간단히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는 1층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식 뷔페가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어제와는 다른 여직원이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객실 번호 말씀해 주세요. 1208호입니다. 직원은 태블릿으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탠다드 룸 투숙객은 일반 구역으로 안내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구석진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죠. 뷔페 음식들을 가져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스토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보이세요? 강남에서 체인 호텔 여러 개 운영하시는 박 회장님이에요. 와, 직접 보니 포스가 남다르네요. 레스토랑 입구로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 일행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넘쳐나는 자신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극진히 맞이했죠. 박 회장님, VIP 라운지 쪽에 특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배인까지 직접 나와서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 일행이 지나가면서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요즘 호텔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냐? 아무나 다 받아주네. 박 회장의 말에 일행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백히 할아버지를 겨냥한 말이었죠. 할아버지는 포크를 든 손을 잠시 멈췄지만 이내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김성욱 컨시어지 팀장이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박 회장 일행이 아닌 할아버지에게로 곧장 향했죠. 회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제가 VIP 라운지에 특별히 준비했다고. 김 팀장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쳐다봤죠. 박 회장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김 팀장을 말렸습니다. 성욱은 괜찮다니까. 여기가 편해.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김 팀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구석 자리로 안내했던 직원들이었죠. 박 회장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김 팀장, 이분이 누구시길래 회장님이라고 부르나? 김성호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대륙그룹 이강민 회장님이십니다.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륙그룹, 대한민국 재계 순위 1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건설, 유통, 호텔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총수 자산 1조 원이 넘는 그룹.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도 호텔 사업을 하지만 대륙그룹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으니까요. 네, 대륙그룹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성욱은 나 객실로 올라갈게.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 박 회장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죠.
레스토랑에 남은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어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김성호 팀장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세요. 객실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도 지금은 위로가 되지 못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비서 정민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랜드 오션 호텔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SNS에 회장님께서 그 호텔에 투숙 중이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불쾌한 것들이 섞여 있더군요.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SNS를 열어봤습니다. 한 호텔 직원의 계정이었죠. 오늘 경차 타고 온 할아버지가 VIP인 척 하다가 들통남 키읔키읔 진짜 회장님이래. 근데 경차가 뭐야 키읔키읔키읔. 댓글들도 비슷했습니다. 돈 많으면서 왜 경차를 타고 와 키읔키읔. 허세 부리다 창피당한 듯. 요즘 노인네들 진짜.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민호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법무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 네. 최근 경영난으로 주인이 바뀌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인수 희망 가격은 약 5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야. 네, 회장님. 그 호텔 인수 절차 밟아. 지금 당장. 정말 하시겠습니까? 응.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싫구나. 정민호 비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실행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바로 법무팀과 재무팀을 동원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을 탄다고 겉모습이 평범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겪을 그런 차별이 싫었던 것이죠. 오후가 되자 호텔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직원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대륙그룹 회장님이 우리 호텔 인수하신다는 소문 들었어? 설마 그게 사실이야? 지배인님 표정 봤어? 완전 심각하던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여러분,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오전 대륙그룹에서 우리 호텔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타진해 왔습니다. 헉! 그리고 현 소유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죠. 김성호 컨시어지 팀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 경영진이 구성되면 인사평가가 있을 겁니다. 프론트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강민 회장님께 무례하게 대했던 게 문제가 된 건가요? 지배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호텔에 머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떠십니까? 회장님,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친절, 두려움에서 나온 극진한 대우. 그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으니까요. 객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민호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호텔 인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대륙그룹 소유가 됩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런데 회장님,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특히 회장님께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직원들을 만나겠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약 8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의 편안한 모습과는 달리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륙그룹 이강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부로 이 호텔은 저희 그룹 소유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인수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경차를 타고 낡은 가방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은 제 차를 보고 코웃음 쳤고 프론트 직원은 제 신분증을 더러운 것처럼 다뤘으며 레스토랑 직원들은 저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죠. 회의실은 더욱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경차 타고 온 늙은이가 뭐 대단하다고 하고 말이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비단 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태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타고 온 차만 보고 입은 옷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몇몇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복수하려고요.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복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직원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죠. 여러분을 해고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똑같이 사람들을 대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프론트 직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은 제 신분증을 더러운 것처럼 만졌죠. 왜 그랬습니까? 프론트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 맞습니다. 습관이에요. 고급차를 타고 온 사람에게는 허리를 숙이고 경차를 타고 온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습관. 그게 언제부터 당연한 일이 됐습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걸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인수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이곳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호텔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호텔 말이죠.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호텔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첫째, 모든 손님은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경차를 타고 오든 슈퍼카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상관없이 똑같은 미소와 존중으로 맞이합니다. 화면에는 모든 손님은 VIP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둘째, 직원 평가 기준을 바꿉니다. 앞으로는 VIP 손님을 많이 유치한 직원이 아니라 가장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을 우대합니다. 손님 만족도 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합니다. 서비스 스킬만이 아니라 공감, 배려, 인간 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직원들 나오세요. 몇몇 직원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 프론트 직원, 레스토랑 직원 등 약 10명 정도였죠. 여러분은 해고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직책에서는 해고입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달간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더 좋은 직책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놀라십니까?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한다면 이 호텔도 변화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회도 조금씩 변화할 겁니다. 프론트 직원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진심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랜드 오션 호텔은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호텔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교육을 받았던 직원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모든 손님을 미소로 맞이했고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재개장 전날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성우 팀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호텔 총지배인으로 승진해 있었죠. 그래, 성우 군 덕분이야. 자네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변화하지 못했을 거야. 아닙니다. 모든 건 회장님의 큰 뜻 덕분입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 할아버지의 차를 보고 코웃음 쳤던 발레 파킹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가? 한 달 전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젊은 직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차를 타고 오시든 어떤 옷을 입고 오시든 모든 손님을 똑같이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된 거야.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게. 재개장 당일 호텔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SNS를 통해 이 호텔의 변화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찾아온 것이죠. 오프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는 호텔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랜드 오션 호텔. 이 호텔은 앞으로 여러분의 차가 무엇이든, 지갑이 얼마나 두둑하든, 어떤 옷을 입고 오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 그 자체만을 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호텔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는 대륙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호텔, 모든 사업장에 이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졌죠. 경차를 타고 온 젊은 부부가 입구에 섰을 때 발레 파킹 직원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짐 옮겨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는 직원이 환한 미소로 체크인을 도왔습니다. VIP 라운지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젊은 부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그냥 스탠다드 룸 예약했는데 저희 호텔에서는 모든 손님이 VIP입니다. 직원의 말에 젊은 부부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개장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랜드 오션 호텔은 SNS에서 가장 따뜻한 호텔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저희 낡은 차 타고 갔는데 완전 귀빈 대우 해주더라고요. 직원들 눈빛이 달라요.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게 느껴져요.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대해주는 호텔. 이런 곳이 더 많아졌으면. 리뷰들이 쏟아지면서 호텔 예약률은 치솟았습니다. 오히려 재개장 전보다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죠. 할아버지는 서울 본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랜드 오션 호텔이 이번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타 호텔 업계에서도 우리의 경영 방침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고서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야. 복수라기보다는 혁신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사람을 차별하던 이들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변화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직접 그런 대우를 받아보니 알겠더라고.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가난하든 부자든 늙었든 젊었든 말이야. 그때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성호 총지배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 손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래. 김 총지배인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계형 택시 기사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귀 호텔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낡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직원들은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6개월 후 대륙그룹은 사람 중심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모든 계열사에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이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급상승했고 매출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죠.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존중하니까 오히려 일하기가 더 편해요.
진심으로 대하니까 손님들도 진심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다시 경차를 빌려 그랜드 오션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왔죠.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6개월 전 그 직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진심으로 따뜻했죠. 차 키 맡겨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짐도 옮겨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들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론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은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손님처럼 대했지만 그 태도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강민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쉿, 조용히. 오늘은 그냥 일반 손님으로 왔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에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208호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객실로 올라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서운함, 분노, 그리고 결심. 그 모든 게 이제는 좋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석자리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앉아 있었고 창가의 좋은 자리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이쪽 창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할아버지를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의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죠? 우리도 처음 왔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보기 드문 곳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김성호 총지배인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서비스는요? 완벽했어. 정말 완벽했어.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자네들이 가꾼 거야. 두 사람은 로비의 대형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경차도, 중형차도, 고급차도. 하지만 직원들은 모든 차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저것 봐. 저게 진짜 평등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사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모든 손님을 VIP처럼 대하면 진짜 VIP 손님들이 떠날까 봐요. 그래서,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VIP 손님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들만 특별 대우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라는 걸 알고 더 감동하셨다고.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랜드 오션 호텔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여러 방송과 신문에서 이 호텔의 변화를 다뤘고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 본사 회장실에서 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5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 호텔을 인수하셨는지요? 단순히 무시당한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만 당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경차 탄다고, 옷이 평범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는 일. 저는 그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인수하신 건가요? 네.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랜드 오션 호텔은 지금 업계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변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정민호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랜드 오션 호텔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1년 기념 행사를 한다는데 참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준비해.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다시 그 익숙한 경차를 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조용히. 호텔 앞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장 1주년 감사 행사 마이너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 청년이었죠. 회장님, 오늘 꼭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알아봤구나. 물론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인걸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성우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대연회장에는 호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호텔을 이용했던 단골 손님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장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별을 경험했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호텔의 진짜 주인공은 저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화했기에 이 호텔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손님 여러분. 할아버지는 모인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호텔을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의 변화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호텔 루프탑에 올라갔습니다. 밤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김성우 총지배인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나? 그때 회장님께서 이 호텔을 인수하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복수하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겠지. 하지만 회장님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변화 그리고 희망이었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상대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지.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모델을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로 확대하고 싶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호텔, 레스토랑, 매장들. 그런 곳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경차 열쇠고리였죠. 이거 알아보나?
그건 1년 전 내가 타고 왔던 경차 열쇠야. 이걸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왜 그걸 간직하십니까? 이 작은 열쇠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 경차 하나가 500억짜리 호텔을 움직이고 수백 명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천 명의 손님에게 희망을 줬어. 대단하지 않나? 김성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호텔 주차장에서 한 대의 경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가 90도로 인사하며 손님을 맞이했죠. 저것 봐. 저게 바로 우리가 만든 변화야.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밤바다 위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오션 호텔의 불빛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차 한 대가 시작한 변화. 무시와 차별이 존중과 평등으로 바뀐 기적. 그리고 한 노인의 지혜로운 복수. 이 모든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